네, 이제 추석이 지나고 9월도 얼마 남지 않았죠. 남은 9월 동안 여러분들이 꼭 하시면 좋을 일들 오늘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바로바로 실천하신다면은 남은 9월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그 많은 시간들이 모두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예, 지동입니다. 우리가 양력으로 9월, 10월 쯤으로 해서 추석이라는 명절 때문에 다른 절기를 생각을 잘 못하지만은 이 추분이라고 하는 시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추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일들 남은 9월을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이전에 이제는 공간이 좀 비좁네요. 세 번째 책이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앞에 책들도 그렇지만은 이번 책들에 더 많은 의미 있는 내용 담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공부와 연구를 해서 세 번째 책이 출간이 됐는데요. 책 제목인 풍수부자들처럼 저의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족해지셨으면 합니다. 자, 9월에 우리가 하면 좋을 일들, 우선 추분에 대한 의미부터 짚으면서 한번 이해를 키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분, 말 그대로 가을 추 나눌 분자인데요. 가을에 나눠지는 시점으로서 무엇이 나눠지느냐? 즉 밤과 낮의 길이가 딱 똑같아지면서 이제 추분을 기점으로는 밤의 시간이 더 길어지기 시작한다라는 시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상고온 때문에 여름이 너무 길고 추석도 정말 한여름 같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낮에 태양빛은 너무나도 강렬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양의 순환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밤과 낮이 달라지는 이 패턴만큼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 추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4절기 중에 하나죠. 태양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시점을 구분을 해 놓은 건데요. 이 자연의 흐름에 맞추어서 각각의 자연의 원리 그리고 삶의 원리들이 나오다 보니 이런 시기에 하면 좋을 일들 여러 가지 색깔, 음식 등등이 다 파생이 되는 겁니다. 24라는 숫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24가 또 왜 나왔냐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역 8괴라고 하죠. 이 8가지의 모양을 보게 되면은 8가지 모양보다 3가지의 획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8 곱하기 3을 하면 얼마가 나오죠? 2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24라는 숫자도 어찌 보면은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우리 하루의 24시간, 태양의 24절기 모두 다 자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깊은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4절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라고 한다면은 그 역사적인 그 기록은 사실 딱 뚜렷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고전 중에 하나의 회남자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명명을 하고 있는 그 24절기가 온전하게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추분이라고 하는 시점을 좀 더 기운적인 의미로 보자면은 우리가 그런 어떤 음기를 채워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추석 때 우리가 보름달을 보고 기원을 하는 이유도 사실 막연히 어떤 그런 기복적인 의미를 떠나서 자연의 기운을 받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그 가득 차 있는 달을 통해서 현재 시점에 부족한 우리의 그 기운을 보충한다라는 의미로서 밤에 나가서 소원을 빌라라고 하셨지만은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본질적인 그 깊은 의미가 있었음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선조분들의 그 지혜의 깊이를 다시 한 번 더 느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추분에 대한 의미를 큰 틀로서 명확히 이해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면 좋을 것들, 추석을 맞아서 뭘 보통 하시죠? 벌초죠. 벌초 아직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만약 아직도 벌초를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고, 우리는 벌초할 조상님 없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날이 시원해질 때쯤 되면은 한 번쯤 찾아뵙고 내가 태어난 그 시장점을 찾는 행위는 여러분들에게 큰 운을 가져다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은 9월의 시점에 이르러서 여러분들의 그런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에 있어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무인데요. 여러분들이 나무를 조금 더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뭐 도심에 있는 카페라든지 그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은 근교에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 도심에서는 보기 어려운 여러 풍경들이 보이죠. 이제 벼가 조금씩 익기 시작했습니다. 노랗게 익어가는 그 들판이 보이는 곳도 좋고, 아니면은 숲이 울창한 곳으로 가서 조금 더 자연을 가까이 하고 나무의 기운을 느끼면서 가을을 맞이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카페 얘기가 말 나온 김에 제가 한 곳을 근래 다녔던 곳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을 하나 생각을 해보자면은, 제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이 책에 담겨진 장소는 다 직접 다시 한 번 더 다녀보고 글로 옮겨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남영군 묘가 있는 그 예산에 가보게 되면은 남영군 묘 근처에 그 말레라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실사를 가면서 그날 찾아보다가 우연히 발견을 하고 가본 곳인데, 그 카페가 논밭 한가운데에 딱 이렇게 펼쳐져 있어가지고 그 카페 자체만으로도 예쁘고 또 카페 안에서 보여지는 그 풍경들이 참 평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남영군묘도 한 번 더 가보시고 그 앞에 있는 카페에 가셔가지고 저의 3번째 책을 함께 읽으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의미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9월에 드시면 좋을 음식들이죠. 사실 제철 음식 치면 여러분들이 쉽게 검색이 가능하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지금의 수확되는 그 과일이나 채소 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결실을 이루고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건강에도 정말로 좋을 건데요. 호박부터 해서 버섯, 고구마, 배, 사과, 기타 등등 이 시기에 땅의 기운을 머금고 있는 작물들 여러분들이 잘 섭취하셔가지고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저도 또 제가 직접 실천을 하기 위해서 요즘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이런 야채라든지 자연에서 나온 식물들, 육식의 비중을 줄이고 채식의 비중을 점점 더 늘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몸도 마음도 훨씬 더 가볍게 한번 만들어 가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을이라고 하면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게 된다면은 말처럼 살찌는 계절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양식도 쌓고 몸도 건강해지는 시기를 맞이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 삼아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색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의 시기는 이제 시기적인 의미로만 보고 이 시기의 의미를 오행으로 보자면은 이제 금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흰색으로 대표가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의 사주에 따라서 내 사주에 뭐가 많은데 이거 해도 되냐라고 물어보시지만은 사실 그게 참 어떻다라고 그냥 댓글만 보고 제가 뭘 판단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늘 이야기하듯 이 자연의 이치에서는 내가 타고난 사주팔자도 있을 거고 우리 집에 정해져 있는 그런 팔궁택의 모습이라든지 내가 거처하고 있는 그 공간의 방위에 대한 기운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시기에 대한 기운이 탁탁탁탁 함께 어우러져서 내 하루의 운이 만들어지고 내 운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은 우리가 뭘 딱 판단하기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다시 가장 기본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우리는 땅에서부터 나고 자란 존재들이기 때문에 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저는 사실 가장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뭐 이견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그거는 각자의 논리로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지금의 시기가 어떻다라는 정도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과 취향에 맞추어서 그 흰색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 삶에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기에 대한 것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모든 시기마다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시기가 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나의 삶에 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떻습니까? 분명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하루는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은 분명 행복을 선택할 것이고 행복하고 진정으로 풍족할 수 있는 삶의 방향으로 스스로 이끌어 갈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만한 지혜가 있는 분들이니까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